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창수 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해피투모로우 30 전문 강사 김창수입니다. 노후 준비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생활 속 지출을 하나씩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는 이런 실천을 원 포인트 업 노후 준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은퇴를 한 이후에 꾸준히 나가는 고정 지출인 만큼 미리 알고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쉽고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에 지출하는 항목이 많을 텐데요. 사람들이 건강보험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건 아마도 건강보험료가 노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분위기는 여러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매년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지난 2025년 조사 결과를 갖다가 한번 보면 지역가입자의 약 75.8%가 현재 소득 대비해서 이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된다고 답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저희가 실시를 했을 때 그때 61.1%였으니까 많이 증가를 갖다가 한 것이죠. 2021년에 비해 부담된다는 답변이 14.7%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네요. 몇 년 만에 이렇게나 많이 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아마도 지난 2022년 9월 달에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개편으로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강화가 되면서 많은 은퇴자가 지역가입자로 피부양자에서 탈락돼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강사님, 지역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 노후의 지역 보험료를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보험료 경감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바로 세 번째가 이자 배당 소득 관리 같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관심도가 높은 방법이 첫 번째, 바로 재취업과 임의 계속 가입자 신청을 통한 직장 가입자 자격 유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매년 30만 원의 지역보험료를 내던 A씨가 월급 200만 원 받는 곳에 재취업을 하면 직장 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본인이 내는 월 보험료는 7만 2천 원으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재취업은 평생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지역보험료를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재취업이 저희가 종료가 되면 이때 건강보험공단에 직장 가입자에 해당되는 임의 계속 가입자라는 것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임의 계속 가입자는 퇴직한 후에도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를 하면서 직장에서 본인이 내던 보험료, 그러니까 회사분 빼고요, 본인이 내던 보험료 앞에 예시 기준으로 본다면 월 7만 2천 원을 3년간 낼 수 있는 바로 제도입니다. 그리고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도 가능합니다. 와, 지역 보험료보다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가 낮으면 이미 계속 가입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좋겠는데요. 이걸 신청하려면 별도 조건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퇴직 이전 18개월 요 기간 동안에 직장 가입자 자격을 합산해서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만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 횟수나 그리고 연령 제한 없이 여러 번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퇴직 직전 1년간 연속해서 직장 가입자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8개월 이내에 직장 가입자였던 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1년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임의 계속 가입자 신청은 지역 가입자가 된 이후에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니까 꼭 기한 내에 신청을 하시는 거 챙겨주시기를 갖다가 바라겠습니다. 지역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전에 먼저 진행자분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어떤 질문인가요? 예.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요.
진행자분이 자주 가는 카페가 있을 텐데요. 혹시 그 카페의 사장님,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건강보험료를 직장 가입자 보험료를 낼 것 같아요? 아니면 지역 가입자 보험료를 낼 것 같아요? 당연히 지역 가입자 보험료를 낼 것 같은데요. 자영업자니까요. 예,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자영업자로 해서 무조건 저희가 지역 가입자 보험료를 내는 건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카페를 사장님 혼자서 운영하거나 또는 근로자 없이 저희가 아르바이트성만 고용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사장님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카페에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장님은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정말요? 그럼 무조건 사업장에 근로자를 두는 것이 좋겠네요.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 따져봐야 할 것들이 좀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장에 근로자를 채용을 하면 4대 보험료, 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같은 그 4대 보험료의 절반을 사장님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줄어드는 보험료와 이 4대 보험료, 이 부담액을 한번 비교해 보고 만약에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가 더 크다면 사업장에 근로자를 두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와, 생각보다 따져야 할 것들이 많네요. 그런데 강사님,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방법은 모두 노후에 재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할 경우잖아요. 만약 일을 안 하고 지역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조건이 충족이 되면 지역 보험료를 경감해주는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농어촌 지역 거주자에 대한 지역 보험료 경감 제도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 제도는 지역 가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어촌, 그러니까 군이나 또는 도농 복합 형태 시에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는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지역 가입자 저희가 고지를 할 때 22%를 깎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농어촌에 거주를 하면서 저희가 농사를 짓거나 또는 어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공단에 가서 신청을 하면 최대 28%까지 추가 저희가 보험료 경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저희가 직접 공단에 갈 때는 이 농업이나 또는 어업 관련되는 확인받을 수 있는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라는 것을 지참해 가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와, 그럼 농촌에 살면서 농사까지 지으면 지역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 보험료를 납부를 하다가 재산 또는 우리 소득의 변동이 생기면 조정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조정 신청을 통해서 보험료를 줄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2025년 6월 달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 표준 8억 원 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매달 11만 원 정도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가 나오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아파트를 2026년 1월 달에 팔고 재산세 과표, 그러니까 좀 더 낮은 5억 원 하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 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금액이 줄었으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바로 보험료를 낮춰주지 않을까요? 예, 그래 주면 좋은데 좀 아쉽지만 아직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 달에 그의 재산 그리고 소득 변동분을 가지고 보험료를 재산정을 하기에 전년도 기준으로 부과된 지역보험료는 다음해 10월 달까지 그대로 저희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의 사례처럼 재산이 변동되거나 그러니까 이제 재산이 줄어든 경우라면 기다리지 마시고요.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조정 신청을 갖다가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바로 다음 달부터 빠르면 보험료는 11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럼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예, 소득에 대한 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때 조정 신청이 가능한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저희가 기타 소득 모두 다 가능합니다. 다만 이 소득에 대한 보험료 조정이 된 경우에는 다음해 11월 달에 국세청에서 확인 소득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하거든요. 따라서 그 차액이 부과될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강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부동산이 많은 은퇴자라면 노후에 부동산을 줄여서 지역 보험료를 낮추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매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월 459만 원이 최고 금액인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부동산 같은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아무리 저희가 많이 부과가 된다 하더라도 월 최대 49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89%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소득이거든요. 따라서 소득을 관리하는 것이 지역보험료 관리에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모든 소득을 관리한다는 건 어렵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들 좀 어려워하시는데 특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이자 배당 연금 사업 근로 기타 소득,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관리를 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노후에 보통 발생하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이자 배당 소득 그리고 연금 소득인데요. 이 중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연금 소득은 저희가 한번 받기 시작을 하면 저희가 관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자 배당 중심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가장 핵심 포인트는 개인별로 연간 이자 배당 소득이 세전 1,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건강보험에서는 개인의 이자 배당 소득이 연간 1,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1,000만 원에서 1원이라도 넘으면 전부 다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자 배당 소득 관리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예금의 만기 분산 그리고 명의를 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년 만기 정기예금에 본인 이름으로 3% 이자율로 4억 원을 갖다가 가입을 할 경우에 세전이자 1년 뒤에 1,200만 원이 발생을 하니까 결국 건강보험료 부과를 저희가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4억 원 중에서 2억 원은 1년 만기, 그리고 1억 원은 2년 만기, 나머지 1억 원은 3년 만기로 가입을 하면 이자는 분산이 돼서 1년째에는 600만 원, 2년째는 600, 그 다음에 3년째는 900만 원이라는 이자가 발생을 하니까 저희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4억 원 중에서 일부 금액을 갖다가 배우자 명의로 분산에 가입하는 방법도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이 방법은 앞으로 금리가 상승을 한다거나 또는 배우자 간에 저희가 증여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비과세나 분리과세 상품을 이용하는 건 어떨까요? 제가 알기로는 비과세와 분리과세 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자 배당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진행자분께서 이야기를 잘해 주셨습니다. 건강보험의 이자 배당 소득을 관리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바로 비과세와 분리과세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 배당 소득에서 제외를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비과세 말고 분리과세 상품의 소득은 상품별로 건강보험에서 이자 배당 소득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셔야 합니다. 노후에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노후에 가입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비과세가 되는 저축성 보험을 저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바뀌었죠.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자만 신청할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도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이고요. 이 외에 신협이나 저희 새마을금고 같은 조합에 가입을 할 경우에 예탁금, 그리고 가입을 하고 3년이 경과하면 비과세가 되는 ISA라는 상품도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금을 투자할 때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는 KRX 금계좌 등도 있습니다. 모든 분리과세 상품이 건강보험 이자 배당 소득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어떤 상품이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가 안 되는 대표적인 분리과세 상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입을 하고 3년이 경과했을 때 9.9%로 분리과세되는 ISA. 이 내용은 뭐냐면 가입을 하고 3년이 경과를 하면 저희가 순수익의 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요. 그 초과되는 금액은 9.9%로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ISA도 분리과세 상품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 도로나 항만 같은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하면 15.4%로 분리하는 투융자 집합 투자기구 전용 계좌라는 이런 상품들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이런 어떤 비과세나 분리과세 상품들도 저희가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만을 목적으로 가입을 갖다가 하거나 투자하기보다는 예금자 보호법이나 또는 원금 손실 같은 그런 위험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미리 노후를 준비한다면 노후 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